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광양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천항이 부상하면서 광양항이 국내 2위 항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수도권과 특목고 중심의 편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올겨울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농협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 두 개의 항구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광양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항이 새롭게 200만 TU를 넘기면서 광양항이 국내 2위 항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227만 6천 TU. 1767만 TU를 처리한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연속 200만 TU 이상의 물동량을 달성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00만 TU를 넘어서면서 광양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16만 TU. 전년에 비해 무려 9%나 증가했습니다. 11만 6천 TU까지 격차를 좁히면서 광양항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두 운영사, 그다음에 포워더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하고 협력 마케팅 활동을 벌였고 신규 항로를 개설한 것, 이런 것들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추세에 힘입어 올해는 인천항이 광양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수출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만 TU 돌파를 계기로 인천항만공사의 마케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돼왔던 투포트 정책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반면 인천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될 수 있어 광양항에 대한 우려는 더욱 무겁고 어둡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중천권에 있는 새로운 하주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고객센터까지 만들어서 수도권 하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구축과 배후단지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광양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제 동향이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 4분기 경제 상황이 광주는 생산과 수출, 고용 등의 지표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건설과 소비 등은 감소했고 인구는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은 건설 지표만 증가하고 생산과 고용, 수출, 소비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일선 학교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특목고 중심의 편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둔 예비 고3 교실. 바뀐 수능 전형을 살피느라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는 수시 우선 선발 제도가 사라지고 영어의 경우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골라보는 이른바 선택형 수능이 시행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계속 바뀌니까 공부하는 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정도 크게 교육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간소화를 내세운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 4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2개입니다. 하지만 한 개 전형에 대학별로 많게는 20개 안팎의 다른 이름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반영 요소를 줄이지 않은 문이뿐인 간소화로 전국 대학별 전형 이름만 거의 3,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진학 담당 교사들이 주요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명 사설학원 등을 통해 전형 정보를 얻느라 비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역 출신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험생들이 갈수록 버거운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고 일반고 출신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런 추세를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입시 전형으로 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 제1고 이런 쪽으로 계속
아마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이랄지 주요 도시랄지 이런 곳에 집중되는 것은 더 심화될 겁니다. 게다가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이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교생 25명인 산골중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함께 즐긴 행복한 졸업식 현장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교생 25명인 화순 백아산 자락의 작은 중학교. 졸업생과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에 촛불이 켜지고 졸업 파티가 시작됩니다. 졸업생들은 밴드 공연으로 무대를 열고 후배 학생들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흥을 이어갔습니다. 졸업생 11명과 후배 재학생 14명.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라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생처럼 지내던 후배들이 저희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졸업식이. 마을 주민들과 동창회 선배들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가지가지. 인사성이 밝기로 소문난 쌍둥이 형제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작은 학교지만 각종 교육과정 평가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을 만큼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단 한 명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없이 밝고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에 부모님들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아이들 정말 밝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41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는 또 한 번의 행복한 졸업식으로 산골 마을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서울에 건립되는 나주학사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나주시는 나주학사 입사 자격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제한했던 것을 초중학교와 혁신도시 기관 임직원 자녀들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학사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건립되고 입사생은 12만 원 안팎의 최소 생활비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응 접대를 받아서 얼마 전에 면직 처분됐던 검사가 8개월 만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고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돼 있지만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에서 일하다 지난해 6월 면직 처분된 37살 강모 검사. 지난 2010년 화상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에서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렇게 공직에서 위법 행위로 징계 처분받거나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 신규 회원 명단을 보면 강 씨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면직된 지 8달이 채 안 돼 순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겁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강 씨의 개업이 부적절하다며 등록 거부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강 씨의 소명을 들었고 비위가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정도는 아니라며 등록을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가 형수와 소추된 것은 아니고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도 하였으며 면직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해 사직했던 판사도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도 제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만들었고 입법 예고까지 해뒀지만 법안은 계류되고 있고 그 틈을 타 비비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만 도와줄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가운데
기초선거 입시자들이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영록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이 완주를 장담하는 가운데 이번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주승용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도지사 후보자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절호에서 마지막이 되는. 검찰이 장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입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을 보면 정황상 의심은 된다면서도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상으로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2심에서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교육감은 아직 교육감 재선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6사 지방선거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일식 화순군수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홍 군수는 전라남 도의원 시절 업자들 3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에 홍 군수가 항소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지난해 농산물을 비싸게 사들였던 농협들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재고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농협 저온 저장고입니다. 창고마다 지난해 봄에 수확했던 양파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시세가 수매 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여태 내다 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지역에만 남은 재고가 15,000톤에서 2만 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이나 산지 유통센터마다 농산물 수매 사업에서 수십억 원씩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제는 헐값이라도 처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세로 팔아도 엄청난 손해가 나죠. 근데 이제 그걸 전혀 못 팔고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아주 독박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생종 양파 또한 가격 파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밭대기 거래가 한창이야 할 시기인데도 중간 상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농협은 막대한 손해 때문에 막막하고 농민들은 가격 불안에 울상입니다. 일단 최저 생산비를 정부에서 보장해주라. 최소한 킬로그램당 350원 이상은 보장해줘야 되고 여전히 취약한 유통 구조 때문인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 생산비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료 출신 입시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김종식 현 서구청장과 이무진 전 광주시 행정부 시장, 신광조 전 광주시 상수도본부장 등 관료 출신 4명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광산구청장 선거 전에는 송병태 전 구청장과 김옥봉 전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등 4명이 뛰어들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에서는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고흥 군수 후보로 나서는 등 관료 출신 10여 명이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신 회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는 착하고 겸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새정치신당 후보로 광산구청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찾아가는 복지 실천과 기업하기 좋은 광산 만들기 등 광산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노인성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공식 개원했습니다. 시립 제2요양병원은 118병상 규모로 치매와 뇌졸중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전남대병원이 10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안에 요양병원이 들어섬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는 올해 1,450억 원을 중소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우대금리 한도를 2%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8억 원 늘려 4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세한 사무를 주제로 한 한국화가 문봉선 화백 초대전이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문봉선 화백은 옛 선비들이 벗으로 삼았던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를 300여 점의 화폭에 담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문봉선 화백은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잇는 한국 화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